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에서 한국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안정준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는 북한의 만포시 건너편에 압록강이 서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만포시 건너편에 길림성 지안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보면은 길림성 지안시 지역인데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분지 같은 것이 약간 산지 안쪽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딱 걸쳐 있는 그 지안 분지라고 하는 곳인데 확대해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약간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라고 하는 강이 들어와서 압록강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안 분지를 서쪽과 남쪽에서 강으로 일종의 자연 해자를 이뤄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인 방어망을 이뤄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분지 모양의 그 지역이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국내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기까지 수도로서 쭉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국내성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도 졸본이랑 마찬가지로 아주 그 첩첩산중 속에 고구려 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고구려가 뭘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아직까지 국내성 지역을 천도할 때까지만 해도 강대한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항상 인근에 중국 왕조가 세웠던 군현이었던 현도군이라든가 혹은 이제 요동군 이런 세력들의 그 침투를 항상 경계하고 여기에 이제 맞서 싸우고 또 고구려가 힘이 좀 있을 때는 이들 군현들이 거느리고 있던 세력들, 군현의 지역들에 침투해서 그 지역을 약탈하거나 또 그 지역을 빼앗아서 영토를 삼는 서로 간의 어떤 중국 왕조와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대한 중국 왕조의 세력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를 산속에 깊은 곳에 이렇게 두고서 어찌 보면 뭐 속칭 산적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산속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하고서 방위를 중시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 찬자가 남긴 삼국지 동의전 고구려조에 보면은 고구려는 그 수도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골짜기를 따라 거쳐가면서 계곡물을 마시면서 산다. 그리고 좋은 밭이 없고 힘써 농사를 지어도 농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배를 채우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지역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 주변 지역의 옥저라든가 동해라든가 이런 지역들 들어가서 그 지역에 이제 농사 추수가 끝나면은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중에 그 지역을 자기들의 복속지로 만들어서 식량을 자기 지역으로 운송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한 지역이 국내성 지역에 있는 고구려의 평지 도성입니다. 약간 이제 방형으로 구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국내성 지역에 있는 집안 현성, 국내성의 이제 그 평지성 예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구려 사람들이 그 쌓아놓은 성벽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남아 있고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이 지역 인근에도 상당히 정비가 또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은 방형의 도성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도성을 서쪽으로 통과하고 내려오고 있고 남쪽으로는 그 압록강이 흐르고 있어서 성벽의 서쪽과 남쪽은 강이 자연 하천이 자연스럽게 그 해자, 방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국내성 평지 도성의 남쪽 모습입니다. 남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또 성벽과 관련된 구조물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성벽 밖으로 이렇게 구조물이 남아있는 거는 아마도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보통 이제 수원 화성에 보면은 이제 문 앞에 옹벽이 있죠? 옹성이 있는데 아마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집안 현성에서 북한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쪽이 이제 압록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을 경계로 해서 북한 지역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산 위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지금 북한의 또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어떤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집안 지역에 답사를 가시게 되면은 아마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북한 지역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경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도성은 항상 평지성과 산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국내성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 도성이 있고 또 약간 이제 서북쪽으로 보면은 산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명 환도산성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환도산성의 모습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그 남쪽을 향해서 디귿자 모양의 약간 산을 통해서 병풍처럼 사실 이거는 이제 성벽이 아니라 원래 자연산이죠. 자연산지가 성벽을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을 고구려 사람들이 성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산성의 남쪽 성벽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고구려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도 이 고구려 환도산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이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새롭게 또 성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성벽을 또 쌓아놓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환도산성 남쪽으로는 통고하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을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도산성 남쪽에는 역시 수많은 고구려의 그 귀족들의 무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그 환도산성 주변에서 발견된 고분들을 1938년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당시까지도 이 산성화 고분군이 굉장히 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현재도 그 고구려 고분들이 잘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멀리서 사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게 별로 크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형 무덤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30m가 넘는 경우가 많고요. 한 단의 크기가 거의 뭐 가슴팍까지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이 산성화 고분군의 무덤들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주변 지역이 그렇게 뭐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걸 심어놓고 농민들이 옆에서 바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그 땅들이 전부 다 수용이 돼서 완전히 역사문화공원으로 다시 또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또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 이 중국 정부가 이 고구려 유적들에 대해서 원래 그 구조물들을 상당히 이제 보존하면서 그 위에다가 뭐 어떤 새로운 시설물들을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환도산성을 보여드리면서 또 오녀산성을 보여드리면서 자연지형에 의지해서 산성을 축조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와 비교되는, 대조되는 하나의 그 산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동 지역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고구려가 쌓은 백암성이라고 하는 그 산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성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그 주변의 돌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밝은 회색의 그 빛깔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성 이름도 백암이고 이 지명 이름 자체가 백암, 흰 백자에다가 바이암자라고 하는 지명을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성벽을 높이 쌓았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사실은 그 지역이 방어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그 들여쌓기를 한 것들이 굉장히 잘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성벽으로 이렇게 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치가 나와 있고 그 위에서 이 성벽을 공격하는 적군들을 옆에서 공격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부가 이제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요. 성벽 전체의 길이가 2km가 넘습니다. 아주 대형 산성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성은 굉장히 높이 성벽을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자가 바라보이는 굉장히 좋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야트막한 언덕에 있기 때문에 성벽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방어에 좀 취약한 지형이었고, 실제로도 645년에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좀 일찍 내주고 마는 그런 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 고구려 사람들이 쌓은 백암성 아래쪽에 들여쌓기를 한 모습인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돌을 다듬어서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에서도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참 잘 쌓는다 라고 하는 기록이 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백암성과 대조적으로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만든 요동 지역의 산성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 보시면 U자형 모양의 산지를 통해서 자연 산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나왔던 유명한 안시성이 되겠습니다. 요동성 해성시 팔리신양 쪽에 있는 이 산성인데요. 자연암벽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산성 지역은 도저히 접근이 들어오기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뚫려 있는 좌측 지역만 거기다가 이제 토성을 쌓아서
적병을 막았었는데요. 결국은 당태종의 그 군대가 이 성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상상해서 만들어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안시성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졸본 지역, 환인 지역이죠. 자, 그리고 국내성 지역, 길림성 지안시 지역입니다. 이 고구려의 그 수도가 변천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산 속에 굉장히 또 바위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고구려 지배층이 그 지역에 있는 석재들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들고 또 석비를 만들고 하면서 자기 지배층의 권위를 상당히 내세웠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광개토항비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고구려 사람들이 이 석재를 통해서 또 석비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권위를 내세우고 결국에는 광개토항비를 세웠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